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2,48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46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16명, 해외 유입이 30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8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러시아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접촉한 우리 항운노조 조합원과 선박수리공 등 160명은 격리 조치됐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방문 판매 업체와 대형 학원 등 4곳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해당 업주와 이용자들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9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인이 이용할 만큼 백신을 보급하는데 최소 2년 반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확진자 수는 매우 안정적이고 여전히 통제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 증가세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46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2,484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2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에서만 26명이 확진됐고 이를 포함한 해외 유입이 30명에 달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16명으로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6명, 경기 4명, 대전 4명, 인천과 대구에서 1명씩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27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908명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우리 항운 노조원들은 이 배에 확진자가 탄지 모른 채 냉동 어획물을 내리기 위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입니다. 이 배 선장이 최근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선박 대리점이 알려오면서 국립부산 검역소는 전체 선원 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6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절반이 넘는 선원들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확진자들이 타고 있는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정박하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 사실을 모른 채 냉동 어획물 하역 작업을 위해 이 배에 오른 우리 항운노조원은 30명이 넘습니다. 선박 수리공과 도선사도 배에 타고 내렸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과 접촉했거나 같은 공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부산시 등 방역당국은 배에 직접 오른 사람 외에도 함께 일하는 육상 근무자 등 160명을 격리하고 밀접 접촉자부터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들은 선박 내 별도 공간에 일단 격리한 뒤 오늘 중으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합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상황이 좀 내일 또 봐가지고 또 검체를 다시 또 뜰 수도 있는. 하역 작업 당시 러시아 선원과 우리 항만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거로 알려지면서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에 실린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YTN 차상규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등 4개 시설이 오늘부터 고위험 시설로 추가돼 집중 관리됩니다. 이들 시설의 사업자와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8곳의 고위험 시설을 지정해 지자체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철 무더위까지 본격화돼 감염 예방과 함께 온열 질환도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실외에서 2m 거리를 두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장했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됐습니다. 여름철에 장시간 햇볕에 노출될 때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와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작업하실 때는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사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일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어야 합니다.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는 휴식 시에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거리 장소를 택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는 물론 온열 질환에 모두 취약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에 유행이 줄 것이라는 예측은 맞지 않았고 사람 간에 밀폐되고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한 유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을 막으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거리 두기와 함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 이처럼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요즘엔 외출하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예년보다 더 후텁지근하고 숨막히게 느껴지는 코로나 속 여름나기.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 차려졌지만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시원한 냉면, 콩국수, 열무국수 있어요. 코로나에 무더위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을 찾는 발길이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 여름을 버텨야 하는 상인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어. 더워서 없어. 이래요. 거리가. 일하는 것보다 그냥 손님이 없어 서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장렬하는 태양빛이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꽂습니다. 양산의 우산, 신문지까지 동원해보지만 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오후 2시 이곳 서울시청 앞 온도는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기상청 공식 온도보다 더 뜨거운 건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얼음컵을 바닥에 두고 얼마나 빨리 녹는지 실험해보겠습니다. 꽝꽝 얼었던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엔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써야 해 그야말로 숨막히는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숨 쉬는 그 더운 공기가 그 마스크 속으로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더위랑 이런 뜨거운 공기가 좀 같이 느껴져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서울시청 앞에 산책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쉬지 않고 나오는 대형 서점에선 간이 피서족이 독서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올해는 피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계속 집에만 있긴 힘드니까 서점에 나와서 하루 이렇게 책 보고 차도 마시고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피서가 될 것 같아요. 유난히 더울 거라는 올 여름. 야외에서 2m 거리를 둔다면 꼭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방역당국의 권고가 숨통을 트여줄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마스크 쓰라고 권유하는 버스 기사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기사들이 그런 책임을 짊어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마스크 착용하라는 기사에게 욕설하거나 폭행을 가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안 써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 기사를 위협하는 승객.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기사의 요구에 거칠게 항의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이런 어른들을 이렇게 보니까 욕설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걸 말려야 되는데 이걸 말리면 내가 더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웠어요. 좀.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해도 과태료 등 처벌을 면제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된 지금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고 관련 신고만 840건이 접수됐습니다. 버스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가 176건, 지하철 127건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3건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승차 거부에 대한 처벌만 면제했지 정작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한 책임은 운전기사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 거부에 운전자의 위해를 가하는 승객은 강력팀이 전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이나 위협뿐 아니라 소란을 피운 경우에도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제지에 불응하며 소란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은 2차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두꺼운 방호복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환자가 폭증했던 지난 2월 대구 경북의 의료진들은 2차 감염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진의 감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료진 감염을 막을 원격 검체 채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종 장비를 움직여 검체 채취 도구를 코 안으로 조준합니다. 그러자 멀리 떨어진 로봇이 연구진과 똑같이 움직여 실제 검체를 채취합니다. 여기서 장치를 움직이면 실제로 로봇이 똑같이 움직이기까지 100분의 3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차를 거의 느끼기 힘든 정도입니다. 로봇팔은 얼굴 주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회전할 수 있고 정밀도는 1mm 이내입니다. 또 로봇에 달린 센서 덕분에 채취 도구가 검사자의 코나 목에 닿는 강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압이 제대로 닿는지 확인을 하려면 원격에서 반드시 힘이 제대로 느껴졌는지가 확인이 돼야 끝까지 간 거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힘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연구진은 앞으로 검체 채취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추가해 로봇이 검체 부위를 자동으로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이 로봇은 임상시험을 거친 뒤 곧바로 일선 의료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연구계와 산업계에서 두루 쓰이는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는 중요 장비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의 핵심 부품인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 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입니다. 한 대에 최대 40억 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로 독일과 영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석,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는 연구 장비라는 점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량 분석기의 핵심인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 장치를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보다 더 소프트하게 이온화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면을 아주 잘 가공할 수 있고 스퍼터를 조금씩 깎아내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이온빔을 쏘아 시료를 가공하고 2차 이온을 일정하게 생성시켜 시료 분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OLED, 즉 유기발광 다이오드와 미세 플라스틱 등 유기물질이나 생체 시료도 3차원 화학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 장치는 OLED 시료 가공 테스트 결과 세계적 수준의 표면 가공 정밀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의 일종으로 연구진의 목표인 3차원 분자 영상 질량 분석기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현재보다 더 높은 깊이 분해능을 갖는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을 이용한 3차원 분자 영상 질량 분석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장비 국산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질량 분석 장비를 통해 분석 연구 분야 장비 개발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확산 우려가 세계 곳곳에서 일면서 포르투갈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다시 제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은 여전히 통제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실시간 통계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는 오늘 새벽 2시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11만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236만여 명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브라질이 10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뒤를 이어 러시아와 인도, 영국에서 각각 59만여 명, 43만여 명, 30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경제활동 재개를 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입니다. The increase is not entirely explained through just increased testing. There's some evidence of increasing hospitalizations, but this was always a possibility when restrictions are lifted. 때문에 주민 이동과 접촉이 대폭 늘어나는 경제활동 재개가 재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대처 모범국으로 꼽히는 독일에서도 최근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귀터슬로의 한 대형 도축장에서 1,3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집단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제한 조치를 시작한 나라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10명 이상의 단체 회합 금지, 오후 8시 이후 음식점과 카페 영업 금지를 의무화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WHO는 확진자 수가 안정적이라며 통제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사무차장은 한국의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전염되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바이러스보다 앞서기 위해 계속 분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인이 이용할 백신을 만드는데 최소 2년 반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생 초기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도달하는데 석 달 넘게 걸렸지만 최근엔 단 8일 만에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WHO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 단결이 중요하며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greatest threat we face now is not the virus itself. It's the lack of global solidarity and global leadership. We cannot defeat this pandemic with a divided world.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WHO는 또 백신 개발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것이란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는데 최소 2년 반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best to assume quite a long period, and my quickest time is 2.5 years.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돼도 안전성과 효능성 검사를 거쳐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WHO는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독일 남서부 슈투르가르트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경찰을 폭행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통제에 반발하는 시위가 잇따르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평화로운 슈투트가르트 도심이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바뀌었습니다. 밤새 휴대전화 매장을 비롯해 40여 개의 상점이 부서지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입니다. Ja, total fassungslos eigentlich. Man kann ich gar nicht glauben. Kennt man eher aus Amerika oder aus anderen großen Metropolen, aber nicht aus Stuttgart. 폭동은 경찰이 17살 마약 소지자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촉발됐습니다. 시민 수백 명이 경찰에 돌과 병을 던져 경찰관 20여 명이 다쳤고 경찰차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지역은 코로나19 통제 조치로 문을 열지 못하는 클럽 등이 밀집한 곳으로 폭도 대부분이 술에 취한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은 코로나19 통제 조치에 쌓인 불만이 폭력 사태로 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강력 대응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Ich hoffe jetzt, dass die Täter vollständig ermittelt werden, dass sie einer raschen und harten Verurteilung durch die Justiz. 지난 주말 독일 일부 도시에서 코로나19 통제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괴팅켄에선 집단 감염으로 격리된 아파트 단지 주민 200여 명이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최근 독일에선 도축장과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라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경제 재개와 함께 미국 내 일부 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라리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차 유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현지 시각 20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집중 발병 지역이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다룰 방법을 알고 지난 겨울 이후 먼 길을 왔으며 2차 유행은 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꽤 좋은 상황으로 미국 전역의 양성 비율은 10% 훨씬 밑으로 여전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하루 전 CNN에 출연해 가을에 올 2차 유행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준비한다면서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확산세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보건 전문가의 진단도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2일 최근 7일간 주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10개 주에서 이 수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전 국장 스콧 고틀립은 CBS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전염률이 꽤 높았던 것에 보태 상당한 대규모 발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 마이클 오스터홀름도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속도가 조만간 늦춰질 것 같지 않다며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원격 검체 채취 로봇을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의료진들이 바이러스 2차 감염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런 성과는 앞으로 더 탄탄한 체계를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